오늘 청문회에 나온 인물 중에 KD 코퍼레이션스의 이종욱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유라 양의 초등학교 친구의 아버지인데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해주고 정몽구 회장도 있는 자리에서 청탁을 했다는데 어제 부인했거든요. 예, 그렇죠. 정몽구 회장은 잘 기억 안 난다 이랬습니다. 바로 저분인데 4천만 원 현찰도 최순실 씨에게 주고 샤넬 핸드백 줬다. 예. 1,100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이번엔 또 백이 또 나왔어요. 그 이번에는 뭐 고땡땡 그 백이라고 하는데 네. 저게 아마 그 지금 사진 준비된지 모르는데 길거리에서 젊은 친구들이 꽤나 들고 다니는 백이에요. 저도 그게 100몇만 원씩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비싼 건 6, 700만 원 한다고 하더. 예. 예. 저 백입니다. 예, 저거 굉장히 저 지하철에서 아주 흔히 보는 백인데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은 짝퉁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백은 이제 여하튼 지금 화면에 나온 그 댄스 스포츠로 굉장히 유명한 그분의 그 한테서 댄스 스포츠를 배웠다는 거죠. 최순실이. 네, 그랬는데 그렇죠.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박모 씨가 지금까지 국제 댄스 스포츠 대회를 이름이 나와버렸네요. 네. 고야드백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포스코든 대기업은 물론이고 문체부 예산 후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보도에 나왔죠. 예, 그러면서 그 대가로 장시호를 통해서 한 500만 원 상당의 그 라인에서 나오는 강남의 중국 음식집, 저희 유명한 집입니다. 예, 십상시 저기 십상시 모임이 열렸던 바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땡땡 음식점. 가방을 겁냈다고 하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또 주목할 만한 증언이 하나 나왔어요. 고영태하고 왜 최순실이 사이가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차은택이 고영태 집에서 최순실이 돈을 들고 나왔다. 네. 그 돈을 가지고 서로 자기 거라고 하다 싸움이 벌어지면서 사이가 벌어졌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고영태의 돈을 그러니까 그 돈이 왜 고영태 집에 있으며 그걸 왜 최순실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나왔을까? 네. 그럼 그 돈은 뭔가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네요. 지금 보면은 이 백들을 뭐 이렇게 샤넬백부터 해서 그거를 뭐 대가로 받고 있는데 저는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저 싶습니다. 고영태도 빌로밀로라는 가방으로 또 한때 뭐 돈 좀 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은 보니까 뭐 돈을 크게 대통령한테는 그야말로 원가 받고 줬는데 아까 보니 시가가 얼마쯤 되냐니까 한 5, 60이요? 근데 어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 지금 보는 빌로밀로 백이 네. 바로 고영태가 대표로 있던 고영태 씨가 그렇지 네. 대표로 있었지요. 그래서 저게 또 떴잖아요. 그러니까 저 뜨는 바람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다니는 바람에 떴고 그러니까 밀로밀로죠. 그건 빌로밀로. 빌로밀로. 예. 빌로밀로는 대통령. 근데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는 완품녀라 그랬지 않습니까? 완판이죠. 뭐 완판. 들었다 하면 팔렸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그저 업체도 그러니까 고영태 저게 이제 씨가 고영태의 유명한 클러치입니다. 저게 예, 고영태 예. 얘기가 뭐냐 고영태 씨가 저 무슨 기술이 있거나 있는 게 아니라 펜싱하던 이게 팽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 기술자는 따로 있고 네. 흔히 해서 보면 좀 얼굴 사장이라고 바지 사장. 네.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자, 최순실 씨는 이 댄스 스포츠 강사인 박 씨와 스승과 제자로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만나게 됐는데, 네. 이 박 씨가 국제 스포츠 댄스 대회를 주최하는데 여기에 문체부 후원을 받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자, 최순실 씨와 관련된 게이트에는 최순실 씨 단골 미용실, 단골 병원, 그리고 단골 학원까지 나왔습니다. 댄스 학원이죠. 네. 예. 그렇죠. 안 그래도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그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최순실이 닿는 데는 무엇이든지 특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할 정도로 네. 그 헬스클럽의 코치는 청와대 행정관이 되고 이렇게 댄스클럽의 그 강사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2014년도에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대회 후원사로 결정이 나고 또 예산을 5천만 원까지 승인해 줄 정도로 특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순실이가 해온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최상위의 국가 예산을 주무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권을 개입하는 것부터 주변에 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 특혜와 지원들을 해주면서 그 대가로 또한 명품백이라든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네. 제가 볼 때는 뭐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거의 뭐 자범 수준에까지 걸 다 하는 그야말로 PD의 뭐 종합백화점이 아닌가. 중국말로 하자면 호랑이도 챙기고 파리도 챙기는 식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그래서 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저 보면은 그 KD 코퍼레이션 사장
그는 아니 10억 현대로부터 10억 정도 수주했다는 거 네,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네. 10억 수주했는데 아니 보면 현금 4천만 원에 뭐 1천만 원은 빼 5천만 원 주고 나면 뭐가 남지?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이런 조그만 중소업체들은 거기에 납품하는 실적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 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현대차에 납품했다. 납품했다 갖고도 여러 다른 데도 납품할 수 있고 현대 일단 그 리스트에 입찰 리스트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현대자동차 납품 공식 업체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네. 그 리스트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면 댄싱 스포츠 댄싱 박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네. 그냥 누구한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관광체육부가 공식으로 후원했다. 판넬 만들어서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 딱 붙이는 순간 이런 공신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학원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네. 보면은 그 돈은 5천만 원이지만 받은 돈은 실제 보면 거기다 진짜 상당한 액수의 백을 갖다가 일반 리베이트를 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역시 특검 대상이 되겠지요. 네. 여기서 또 이종욱 대표가 줬다는 샤넬백. 저는 참 이런 거 참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백을 또 최순실 씨가 받았는데 이걸 들고 있는 그 장면이 이제 이 백이 이제 샤넬백이 있어요. 근데 이 백을 저희가 찾아서 봤더니 또 최순실 씨가 들고 있는 장면도 이제 포착이 됐는데 자 이런 부분이 앞으로 특검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이제 국정농단의 또 중요한 한 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최순실 씨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로비를 거의 문어발 로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KD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금 일개 민간 기업에까지 자신의 사익을 챙기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지금 이제 사익 이 지금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뭐 드러나지 않은 의혹이지만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군수 물자에도 상당히 손을 댔다. 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은 A부터 Z까지 거의 다 손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적 인물도 하고도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이 무기 거래 사항에 있어서의 상당한 억을 받고 있는 린다 김 씨하고 지금 관계가 있다는 벌써 이야기가 뭐 있는 거고. 대통령하고도 안다는 그리고, 얘기도 예, 제 그리고 나왔고요. 또 지금 LCT 비리 있는 이영복 씨하고 또 이영복 씨 아들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수천만 원짜리 개원. 그 네. 수천만 원짜리 개원인데 그 아들이 지금 또 창조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또 행사에 대통령 그 행사장에 지금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뭐 밝혀졌습니다만은 최순실 씨 아버지 최태민 씨 묘가 누구 소유냐 하면 미래지원은행의 김창경 회장. 네, 옛날 네. 그때 그 현금 들고 미랑 하려다 잡혔던 분. 이런 분들까지 거의 뭐 A부터 Z까지 국정농단에 다 걸쳐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대한민국 문제적 인물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의혹이 지금 드러난 것은 거의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 문어발 갖고 되겠어요? 문어는 발이 8개밖에 없는데. 아, 네. 그래서 저 한간에 지네발이라고 합니다. 지네발. 네. 셀 수가 있나요? 셀 수가 없죠. 지금 하도 발이 네. 많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저 군산 복합체에서 로키드 마틴하고 뭐가 있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린다김 얘기 나왔죠. 린다김 나왔는데 그건 로키드 마틴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래갖고 네. 지금 세간에 나와 있는 뭐 사장과 뭐 한국에서 만났다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게만이 아니라면은 린다김과 최순실은 이거는 그런 데까지도 손을 뻗치는 듯 하면서 무언가를 갖다가 반대급부를 받았던 일종의 그건 단위가 다르잖아요. 사기꾼이 되는 거죠. 네, 그때부터는 네. 완전히 이건 로비가 아니라 네, 네.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 아까 뭐 서양호 소장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잡범 수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형편없는 여자한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농락당하고 어제 보니까 박근영 씨,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바로 친아우죠. 여동생, 예. 박근영 이사장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속은 죄도 죄다. 속은 죄도 속인 게 더 나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속은 죄도 죄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번을 속아도 죄고 두 번을 속으면 그건 더 큰 죄고 사실. 네. 한 번이야 뭐 속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대통령이라면 속은 것도 죄다. 뭐 어쨌든 언니를 갖다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한테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 표현대로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이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정을 갖다가 왕창 망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 자존심을 그러니까 더 말씀입니다. 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최순실 씨 이번에 밝혀진 네. 명품 가방, 네. 고야드 가방과 그 전에 또 샤넬 가방도 받았고, 보면 네. 가방 사랑이 참 남다른 것 같은데, 이 최순실 씨 이외에도 검찰에 출두를 할 때도 각종 명품 사랑으로 굉장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시에도 그림 보시는 한번 것처럼, 볼까요? 네, 저희 분석했잖아요. 네, 모자가 헬렌 카미스키라고 굉장히 비싼 모자죠. 하나에 40만 원짜리고요. 신발 역시 자 프라다라는 벗겨진 네. 저 신발을 이제 추적해봤더니 네, 프라다라는 바로 70만 그 원. 신발 이 70만 넘었습니다. 원대. 양말도 샤넬에서 양말도 나왔는지 몰랐는데. 저게 이제 여러 사람을 놀라게 했죠. 20만 원짜리 양말 네, 네. 그 나왔는데 이번에 또 영치금으로 산 걸 보니까 네. 내복들을 뭐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도 또 상당히 좋은 게 있다. 뭐 상표까지는 저희가 확인 못했지만, 네. 그게 이제 그런데 수의를 입는 거는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바지가 길어서 안 된다 그러는데 최수복, 예. 예, 죄수복 여자 그 수영자들이 되게 이렇게 그 바지는 다 단을 접어서 입습니다. 본인만 그 긴 게 아닌데 그런 유난을 떠는 것도 이제는 굉장히 뭐 더 기대할 바가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저거였죠. 본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저렇게 치장을 했는데 네. 대통령 옷은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 더 그 대통령을 농락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더 분개하시고도 했고요. 네. 근데 저는 그 또 청문회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조양호 그 한진 회장이 그랬죠. 고영태 친척을 승진시키는 것까지 이제 그 안종범 청와대- 수석을 통해서 그렇죠. 청와대 통해 가지고 지금 승진을 시켰다. 이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영태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최순실은 아마 그 대통령을 백삼아 가지고 자기한테 조금 잘 보이는 사람들, 자기가 좀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하니까 자기가 잘 받겠죠. 그런 사람들 공과사 구별을 안 하고 뭐 예산을 국가 예산 쓰고 국가에서 어떤 뭐 문체부나 이런 데서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쌈짓돈 떼주시지 빼줬다는 거. 네. 그 부분도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정말 그 잡범도 그렇고 어쩌면 이렇게 공과사 구별 못하는 사람과 좀 표현이 거칩니다. 부안해동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그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 강도가 세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이 국정을 농단해서 치부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분노를 하는데 고작 그 수수한 돈으로 했다는 것이 양말 20만 원 사고 샤넬 백 사고 명품 사고 신발 사고 압수해갈 때 그 집에서 나왔던 그 신발장에 가득한 명품 신발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저랑 완전 전형적인 졸부구나. 갑자기 돈이 생겨서 주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쓰는 행태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게 이제 최순실 씨 그가 네. 남겨놓고 황망히 갔을 때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찍은 신발장인데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가 이멜다 부인의 구두 때문에 한참 유행했었는데 아마 그런 졸부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의 세금을 강탈해 가서 기껏 명품으로 치장하려고 저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더욱더 분개하고 서민들의 한숨은 더욱더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게 네. 왜 안 나온대요? 자, 갑자기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떤 거 말씀입니까? 청문회 청문회 왜 안 나온대요? 네, 자꾸만. 그러니까요. 불출석 사유서 퍼레이드예요. 지금 불출석 사유서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안봉근 전 비서관 것도 그렇고 이유도 기기묘묘하고 참 이걸 다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근데 안 나와도 되는 건가?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그 국정조사 청문회 지금 텅텅 비었거든요, 아, 지금. 텅텅 예, 비었죠. 자리가, 예. 네. 전 그 다음에 수순은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침대 쟁송이 되지 않을까. 침대. 침대 쟁송. 침대 축구 아시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앞서가는 팀이 그냥 덜어눕는 거죠. 그냥 덜어눕고 시간을 때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아마 최순실 씨도 곧 아마 휠체어 타고 나타날 거고 그리고 좀 있다가 아마 병원에 입원한다고 아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칭병을 핑계로 해서 뭔가 지금 나름대로는 사업적 단죄를 조금이라도 피해가려는 그런 또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청문회를 과연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청문회라면 뭐 부인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야말로 시간 때우다 가면 뭐 이렇게 면피가 되고 하는 이런 식의 청문회. 또 국회의원들 자질도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공직자를 선출해서 정치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의 사법적인 단죄는 법원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국민적인 공무가 울분들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좀 밝혀서 좀 그분들이 국민의 따가운 회초리를 좀 맞아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청문회 자체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미국 청문회에서도
참석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자굴이 던져진 사자밥 같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국민의 매세운 질책을 좀 받아야 되는데, 다만 저들이 불출석할 경우에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디 저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제도적 절차뿐만 아니라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국민 감정을 갈무리하는 차원에서 청문회 제도적 보완, 강제적 절차들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어제 보면은 뭐 한 11시간 정도 청문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청문회 보니까 뭐 국회의원들은 호통을 치고 또 보면 재벌 총수들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속에 성과가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어떤 있어요. 겁니까? 사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핵심은 뭡니까? 구태의연한 정경유착이거든요. 네네. 핵심은 정경유착이었고 정경유착에 그야말로 거강꾼 노릇을 했던 것이 전경련입니다. 바로. 네. 당초 61년도에 세워졌을 때 그 취지는 다 사라지고 없고 어느 순간에 보면 권력과 재벌 간의 중간에 거강꾼 노릇했던 정경련인데 어제 삼성, 현대, SK, LG 이 4대 빅4라고 그러죠. 빅4 총수들이 그랬잖아요. 전경련 탈퇴하겠다. 네. 이 네 기업만 탈퇴해도 지금 전경련 매년 한 400억 정도를 갖다가 좀 출연을 한답니다. 기업에서. 그중에 거의 반 이상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경련은 어떤 해체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성격 변화가 있어야 되죠. 어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뭐 여야 의원들 굉장히 거칠게 매섭게 몰아붙이면서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그 입에서 전경련 일단 탈퇴하겠다. 두 번째 이재용 부회장 입에서는 문제가 되는 미래전략실 폐지하겠다. 사실 어제 이제 스트레이트로 중요한 기사가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 것들, 그런 거 걷어내는 것만 해도요. 사실은 어제 뭐 하태경 의원, 안민석 의원, 또 박영선 의원 등 정말 나름대로 큰 한 건 한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 사실 그 전경련, 그 이른바 어떤 복마전 비슷한 전경련이 사실상 그냥 해체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만 해도 어제 1차 청문회에선 나름대로 흔한 일을 밥값은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수희 변호사님. 네. 이제 탄핵 이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가결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정지가 되면서 즉시 정지됐죠. 즉시가 정지가 되면서 이제 황교 총리가 이어받게 되는데 야권 일각에서는 즉각 퇴진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예. 그 목소리, 정치적 주장이 있고 예. 또 황교안 총리도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총리 탄핵은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쵸. 그 탄핵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해임 건의가 있고 아니면은 탄핵 소추를 해서 그 결정도 대법원에 가서 받아야 돼요. 헌재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지금 국회가 나서서 지금 뭐 책임 총리를 뽑아서 뭐 그 과도내각이든 거국내각이든 꾸려서 국정을 운영해 가야 되는데 총리를 대뜸 탄핵을 한다? 탄핵 소추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뭐 나라 망하자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러면 야당의 그 필패론이 될 거다. 그거는 나당의 필패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은 나머지 고위공직자들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직무와 관련하여. 네. 국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그러니까 두 네. 가지를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을 때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사유가 있어야죠. 그거 다짜고짜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는 해요. 아니 지금 뭐 황교안 총리 대통령 잘못 보좌하지 않았느냐. 그건 정치적, 뭐 도의적, 도덕적인 뭐 책임의 소재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과연 그것이 헌법에 법률에 따라서 과연 대통령 딱 떨어지는 탄핵 사유냐 하는 첫 번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실제 만약에 황교안 총리를 갖다가 또 탄핵해서 아웃시키잖아요.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가 되겠습니까? 네. 유일호 부총리가 이제 차순위자니까. 쭉 있어요. 유일호 부총리가 또 유일호 부총리를 탄핵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또 일본 아니죠. 장관. 아니 이준식 예. 사회부총리. 그 순서가 되겠네요. 이런 건 아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네. 아니 근데 야당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예.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지금 이제 내각을 책임질 사람이 한교안 총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교안 총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이 좀 따가운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교안 총리에 대해서 황교활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황교활. 예. 교활하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책임 문제에 대해서 여러저리 자기 자신의 책임을 많이 회피해 나간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14년 말에 터졌던 정윤회 문건 같은 경우 수사 지휘 책임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교안 총리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실체적 진실보다는 일종의
축소 은폐하는 쪽으로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으로 이제 직무가 정지될 경우는 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우리가 2004년도에 고건 총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을 했죠. 권한대행 최소한 고건 총리 정도의 관리 정도의 내각으로 가야지 일종의 보수층 결집을 해서 조기 대선 예상될 수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종의 엄포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도 그렇게 쉽게는 여러 가지 정치적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종은 좀 엄포용으로 지금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 이후에는 퇴진해야 된다는 주장을 옳고 그른가를 논하기 전에 사실 탄핵과 대통령의 사임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시화되자마자 대통령이 4월 사임을 선언했던 것처럼 어쩌면 탄핵이 대통령의 사임을 촉진하는 걸 수도 있고요. 거꾸로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사임을 먼저 발표하면 탄핵 소추하더라도 소추를 철회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탄핵 소추가 진행되어도 대통령 사임 또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스스로가 3차 국민담에서 국회가 결정하면 그것을 따르겠다고 했지 않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을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을 도입하면 대통령이 당연히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저는 사임을 하는 것이 국민적 감정에 맞고 본인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사임과 탄핵은 동시에 좀 진행돼야 될 근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민주당 내 야당도 속내가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보면 아무래도 제일 앞서 나가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요, 빠르게 한 2월 초나 2월 말쯤 대선이 이루어지고 박근혜 대통령 조기에 하야 사임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으나 네. 좀 다른 예를 들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 또 달라요. 네. 근데 박원순 시장 입장 또 다르고 또 보면 당은 다릅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 입장도 좀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보면 야당에서는 특히 문재인 전 대표 비롯해서 이른바 친문 쪽에서는 계속 즉시 하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도 사실상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더러 네네.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수희 변호사님. 대통령이 전했다는 담담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 말은 헌재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저는 다툴 만큼 다툴 거라고 봐요. 법리적인 다툼을 끝까지 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어제 그 말이 지금 이 청문회 정국이 아니었으면은 더 뭐 역풍을 받았을 텐데, 지금 청문회 정국이라 조금 죽기는 했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나면은, 자진 사퇴해야 된다. 그게 국회의 합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헌재 심리 중에 자진 사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또 법리 다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얘기를 해도 그러면 대통령이 사퇴한 거다 아니다 또 다른 혼란이 오는 거고 대통령 탄핵 소추하기 전에 이미 총리 뽑는 거는 협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혼란 정국을 바라는 게 야당의 속셈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네. 여나 야나 이제 정치권이 대통령의 탄핵도 탄핵이지만 나라를 걱정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오늘 여러 가지 올림머리 논란부터 걱정스러운 얘기, 허탈한 얘기 참 많이 가방 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